자산운용사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자산운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자산운용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그냥. 왜냐면 다만 근데 삼성자산운용은 주로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벤처캐피탈은 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곳이다. 주식 투자 회사입니까? 네, 그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도 주식이니까 그래서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용하잖아요. 네, 벤처캐피탈은 심사역이 벤처 조합을 운영한다. 뭐 이런 약간 용어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기업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벤처 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창업이 돼서 투자금을 받으면 그게 시드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그 시드머니 이러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시드 라운드, CR 라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받으면 시리즈 A. 시리즈 A. 네,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받으면 시리즈 B. 그 다음에 또 받으면 시리즈 C. 그래서 내 기업이 시리즈 B인지 A인지 여기서 이제 기업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시리즈 A, B, C에 투자하는 그런 운용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 비상장이고 아직 스타트업 단계, 벤처기업 단계인 회사들에게 네네. 돈을 지원하고 투자해서 더 클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에 가깝죠. 명쾌합니다. 벤처 캐피탈이 돈이 좀 많이 투자되고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투자할 곳이 없어 난리다. 네네. 이런 기사 맨날 나오는데 네. 최근에 투자 때문에 좀 뭐야 이런 걸 투자했어? 그리고 대박이 났네?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용사인 그 두나무가 강남의 삼성동에 땅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현대차 그룹 신사옥 GBC 아시죠? 삼성동 코엑스 쪽에 코엑스 앞에 거기 옆에 있는 빌딩 2개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도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허상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우리의 그 두나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의 코엑스의 땅을 샀다. 그리고 가입자가 900만 명이라면서요? 네네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정말 놀라운데 1조 8천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 매출액이 아니라. 그래서 왜 지금 벤처 투자 얘기하라니까 부동산 얘기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물 2개 샀다고요? 건물 2개를 샀고 여기에 최근에 증시 좀 민감하게 보신 분들은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우리기술 투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거든요. 급등했죠? 네,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두나무 1조 8천억 원을 번 두나무의 지분 7%를 가지고 있거든요. 7%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지금 뭐 코인베이스라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전날 기준으로 시총이 76조 원이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상장할 때 한 100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업비트가 더 많아요. 이 코인베이스보다. 그렇군요. 네, 돈을 더 물론 많이. 코인이 상장된 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르고, 여기는 달러로도 거래되고, 여기는 업비트는 원화 베이스다 보니까 약간 디스카운트 된 요소가 많을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두나무의 그 지역 가치를 20조 원 정도 주지 않을까? 20조 원 정도. 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뭐 10조 원 이상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코인베이스가 76조 원이니까, 한 20조 원이라고 해도, 우리 기술 투자가 가진 지분 가치가 1조 4천억 원 넘게 되고 있는 거 7%라고 해도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벤처 투자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투자했을 때는 소액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막 몇십억 원, 많아야 몇십억 원이었을 텐데 지금 1조 원이 넘어서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벤처 캐피탈의 되게 저력을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매력이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심지어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보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선견지명이 그렇죠. 확실히 있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이 VC들이 10개 투자하면은 날릴 걸로 생각하고 하나만 성공해도 나머지 다 커브하고 남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두나무 투자한 걸로 뭐 다른 거 실패한 거 다 커브하고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죠. 투자 규모만 지금 4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최근에 이 보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이게 이제 벤처 투자를 하겠다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통계화한 곳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리서치 업체 프레킨이라는 곳에서 국내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펀드들 다 모아서 자금들 다 모아서 드러난 것만 40조 원이 넘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 벤처들도 한국 전용으로 펀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40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그리고 크네요. 토스가 그 타다를 인수했고 또 야놀자가 소프트뱅크 지원을 받아서 또 인터파크들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국내는 코스피는 활력이 없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많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시총은 몇 년 사이에 그냥 거기서 항상 거기. 뭐 삼전 그리고 뭐 계속 제조업들이 많이 현차 등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애플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야놀자나 토스 같은 것들이 상장 아직 안 했지만 상장하고 나면은 상당히 시총 상위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단 투자 규모가 많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또 네.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네.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스가 유력하죠. 예, 토스가 지금 상장 계획이 당분간 없는데 토스 지금 기업 가치 최종 그 전에 투자받았던 그걸로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8조 원 되거든요. 10조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데카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니콘이 아니라. 그래서 토스가 굉장히 유력하고 그 이후에도 뭐 뱅크샐러드나 뭐 이런 것도 유력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워낙 우리나라는 모바일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편리한 걸 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VC 업계 가면 요즘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요? 네, 뭐 예전에는 그 회계사 나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 스타트업 씬에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은 뭐 의사, 약사, 수의사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을 발굴하려면은 이 바이오 기술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심사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라이선스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대기업 임원들도 이후에 VC를 창업하려는 분들도 너무 많고 증권사 IB맨 출신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급 인력들이 몰리고 있다. 물론 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네네. 그리고 또 돈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옥석을 거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세계 아니냐. 어차피 일반 투자자랑은 또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럴 있는데 수도 있어요. 개인이 좀 VC를 참여한다거나 뭐 네네. 방법적인 게 그런 게 없을까요? VC가 상장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식 상장된 데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에이티넘이나 아니면 아주 아이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상장된 그런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벤처 캐피탈에 나도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장된 종목을 사면 됩니다. 일단은 뭐 주식을 하는 게 그거랑 같은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VC에 들어가면은 규모가 또 달라지고 네네. 거기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맞아요. 일단 뭐 100% 그들의 펀드 실적과 내 주가가 연동되진 않지만 그렇죠. 일단 뭐 VC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나도 그냥 너네들만 벤처로 돈 버냐 나도 좀 돈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비상장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금융투자협회에 KOTC라는 그런 KOTC, 예,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KOTC. 여기서 이제 비상장 주식들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잘 전통적인 커뮤니티인데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38 커뮤니케이션 예, 아직도 잘 있고 예, 아직 잘 있고 예. 서울거래 비상장이라고 이제 비상장 주식들을 약간 증권 상장주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엔젤리그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비상장에 투자할 수 있다. 비상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증권사와 거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PB센터에서 그냥 돈을 모아서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똑같이 벤처 캐피탈처럼 벤처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PB센터 같은 찾아가서 좀 벤처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또 최근에 또 들었는데 삼성전자 그 임원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 벤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개인 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규모만 700억 원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두 업계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들 몇 명 모였는데 700억이 모였다. 네,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 조합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인맥이 좀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방법이 있어서 꼭 벤처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나도 충분히 이 벤처 호황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그러면은 VC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개인이 네네. 참여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럼 주식도 있어.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는 건데 네네. 광수 기자는 주식을 하겠어요? VC라는 거에 한번 해보겠어요? 아,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네. 저는 그 비상장 기회가 있다고 하면 비상장을? 그 벤처 투자를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사실 이게 앞단으로 갈수록 우리 투자 단계에서 주식은 후반 레이트 인생 뭐 있냐 한 방이다 이런 정말 거구나. 끝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단으로 갈수록 더 투자 그 밸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려면 굉장히 사기도 어렵고 비싸겠지만 정말 그 작업 초기에는 굉장히 한 주당 쌌을 거예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미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지금 룰랄라 이미 사준다면 감사하는 수준. 예,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수익을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상장할 때는 당연히 지금 기업 가치보다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무조건 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초기 투자에 기회가 더 많이 있고. 투자라는 거를 처음 접할 때 네네. 자본시장에 내가 투자라는 걸 할 때 이런 건 먼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뭘 봐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냥 워낙 동학개미 운동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이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 매도 손절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준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 기업을 샀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여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사니까 나도 샀네? 이러면은 사실 떨어지면은 옆 사람 괜히 원망하게 되고 그때 팔게 되는데 팔면 또 오르잖아요. 항상. 그냥 저 같으면 펀더멘탈 개선이 여부가 있는지 그냥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겠죠.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기업이 더 개선이 되는 건지 실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부 시스터즈인가요? 이제 그 쿠키런 만드는 회사가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는 흑전이 됐거든요. 근데 흑전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자였다가 흑전만 되는 기업만 사시는 분도 있어요. 무조건 적자 기업을 찾는 거야. 적자 기업만 찾고 내년에 흑전 될 것 같은 기업들만 사는데 수익률이 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좀 기준 같은 그런 걸 기준. 세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우르르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투자를 조금 고민해본다. 뭐 요런 거 기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뭐 뉴스에 나오면은 그때 사면 약간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나만의 기준으로 먼저 그 종목을 포착하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최근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사실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근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이제 전기차 간다. 뭐 이거 다 알고 테슬라도 많이 사셨을 텐데 국내에 뭐 전기차 관련주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예전부터 당연히 간다 알고 있었는데 다들 사지 않으시고 뭔가 테마성 종목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산업이 시프팅 되는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뭐 누구에게는 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에게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성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사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뭐 헬스케어 ETF, 메타버스 ETF 이런 데 좀 이렇게 지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그거를 사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코로나 이슈, 코로나 백신 얘기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리고 주식을 사는 기준, 투자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자, 이광수 기자였고요. 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